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단입니다. CPI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거침없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0.618 라인의 지지를 받고 급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이제 비트코인은 작년 8월의 고점만 통과하면 31K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큰 이유들에 대해서는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제 영상과 같은 관점이지만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한 게리겐세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회사가 향후 디지털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제안에 많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SEC가 서클사에 USDC 판매 중단을 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클의 글로벌 정책 총괄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인 단테 디스 파르테가 트위터를 통해 서클은 윌슨 오티스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오티스는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들에게 SEC가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인데요. 윌슨 오티스를 수령한 기업은 소송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SEC가 크립토 시장을 향해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과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악재에 민감했던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부정적인 CPI 결과를 무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SEC 악재도 완전히 무시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는 가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부터 뭔지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작년 내내 이어진 하락장은 그 이전의 하락장들과 결국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검은색 그래프, 하늘색 그래프,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각각 13년, 17년, 그리고 2021년 상승장 최고점을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입니다. 13년 상승장 이후의 하락장을 보면 407일이 지난 후에 바닥을 찍고 이때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85%였습니다. 17년 상승장 이후의 하락장은 364일 이후에 바닥을 찍었고 이때 하락폭은 마이너스 8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상승장 이후의 하락장은 현재까지 463일이 지났기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하락 사이클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최대 마이너스 78%까지 하락했는데 하락폭 또한 이전의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락장과 상승장이 어떻게 다를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내내 크립토 시장이 하락한 데에는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작년에 3번의 급락을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루나의 붕괴로 발생했고요. 두 번째 급락은 스레이루 캐피탈, 셀시우스, 블록파이, 보이저 캐피털 같은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락도 잘 아시죠? FTX 사태로 인한 발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락장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나요? 하락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장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만 터지기만 하면 엄청난 매도세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하락장의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상승 사이클로 일단 들어서게 되면 악재가 더 이상 이전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투자 시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위크핸즈와 스트롱핸즈입니다. 다른 말로는 페이퍼핸즈와 다이아몬드핸즈로도 표현하죠. 먼저 위크핸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플레이어들은 보유한 자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확신도 없기에 악재가 발생하거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패닉셀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위크핸즈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는 급락의 급락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작년의 시장입니다.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스토롱핸즈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사이클의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낸 상태이기에 하락장이 이어지는 동안은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시장에 유통되는 큰 비중의 물량을 위켄즈가 보유하게 되었기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위켄즈는 악재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도 없고요. 포지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로 들어서면 시장은 정확히 반대로 작용해요. 스트롱핸즈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일단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상승장의 사이클이 끝났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물량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 방어가 되고 그로 인해 바닥 라인이 형성하게 됩니다. 스트롱핸즈들은 악재가 터져도 매도하지 않기에 악재가 터져도 좀처럼 큰 하락이 발생하지 않죠. 그 결과로 시장은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게 되고 그런 상승세가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이어짐에 따라 시장의 상승세는 점점 더 탄력을 붙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은 악재는 무시하면서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생기죠. 하락 사이클과 완전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부정적인 CPI 결과를 무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SEC 악재도 완전히 무시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흐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년 내내 보이지 않았던 상승장의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눈치챌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조정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자, 잘 보면 알겠지만 지난 상승장의 사이클만 봐도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하락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락한 것보다 더 큰 상승이 뒤따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2계단 올라가고 1계단 내려오고 2계단 올라오고 이런 식의 상승입니다. 20만 팔로워를 보유한 GCR은 예전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뉴스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시장 참여자들은 종종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의 실제 진실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뉴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얼마나 오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시장이 하락인지 상승장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악재로 보이는 것이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칩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악재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그조차도 오래 유지되기 힘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플레이어가 시장을 주도하냐는 것이죠. 어제 GCR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라면 지난주에 올라온 헤드라인 뉴스와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완전히 폭락시켰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근의 가격 움직임이 단순히 저점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인은 이제 위켄즈에서 스트롱핸즈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의 상승세가 에코 버블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에코 버블이란 버블이 터진 이후의 시장 랠리로 또 다른 더 작은 버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에코 버블이든 아니든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시간을 두고 현물을 모아가되 충동적인 전략 매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락 사이클에서 기회를 줄 때 빠르게 익절하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습관적으로 매도를 하다가는 진짜 큰 상승이 발생할 때 물량이 없어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패턴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상승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의 단기적인 전략을 짤 수 있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2018년 저점을 찍은 이후로 비트코인은 수많은 급락을 발생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는 63%의 급락을 발생시켰고요. 30%에서 40%씩 급락을 발생시킨 다른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승과 하락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사고 팔고 몇 번 성공했다고 해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진짜 큰 상승이 나올 때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전부 다 팔았는데 더 무지막지한 상승이 나와버리면 심리가 그리고 투자 매매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저점을 줄 때 현물을 모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요시에 따라 익절을 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전량을 털어내기보다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서 다시 저점을 줄 때 재매수하는 식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상승장을 제대로 이용하는 전략이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크립토 시총이 피보나치 블루존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1.2조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의 상승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훨씬 더 높은 급등을 일으키는 코인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락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내러티브와 함께 차트 패턴이 주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멤버십 커뮤니티 채널에 관련된 다양한 브리핑이 나가고 있으니 멤버십 패밀리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패밀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어마켓에 들어갈 때는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투자 스킬과 그리고 트레이딩 실력 키워놓으시고 이 상승장 때 무한한 시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충분히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선물 트레이딩으로 시드를 2배, 3배 복사하고 상승장 때는 20배, 30배, 50배 복사하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을 위해 우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시죠. 다음 주부터는 DBN 공부방 사기가 또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손익비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관리 등등해서 좋은 트레이딩 기법 그리고 좋은 투자 마인드 알려드리니까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또 DBN 트레이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물 트레이딩을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침 8시 20분쯤 시작합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